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철현 의원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좀 포근한 그런 인상이신데요. 요즘에 어떤 활동도 좀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도의원 되고 나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렇게 얼굴에 표가 나나 보죠? 네네.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민들을 섬길 수 있고 도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얼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본 순간 굉장히 좀 다가갈 수 있는 의원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이 이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초선 의원이신데 작년도에 또 우수 의정 대상 보니까 베스트 상임위 부분에서도 의정 대상을 이렇게 또 받으셨고요.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대상 받기는 쉬운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또 노력도 해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철현 의원님을 만나보면서 경기도민 그리고 안양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철현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을 6번이나 내리 당선시킨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안양 2동, 박달 1, 2동, 석수 1, 2, 3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비록 초선이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쇄신위원장직까지 맡아서 제 삶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김철현이 앞으로도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 제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6개월의 어떤 도정 활동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1995년 초대 민선 이석영 시장의 정무비서로 안양시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로 신중대 전 시장, 이필훈 전 시장을 모시면서 이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저는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서 양당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는 대화와 견제로 경기도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도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57조나 되는 경기도의 방대한 예산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안양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이런 저의 의정활동이 안양 시민은 물론 나아가 전체 경기도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든다는 큰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인사청문제도 도입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좌장을 맡으셨는데 경기도의 현황 그리고 당시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이라든가 경기도의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인사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의 인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률에서 유인받아 조례로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의회 간에 협약을 맺어서 공공기관 20여 개의 대표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적 기속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당사자가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협약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바뀔 경우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토론회를 했던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개선 방안들을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인사청문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을 이렇게 한번 해보셨는데, 국가에서 제안하는 어떤 정책은 인사청문제도가 입법부에서 잘 돼 있는데 이쪽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운영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인 기속력이 전혀 없고, 네네. 또 지자체장이 바뀌다 보면 그게 또 유야 무야 또 이렇게 그렇죠. 사라지게 되고. 네, 협약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그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들을 도의회 조례 사항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네. 법에서 네. 정해진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조례를 위임이 돼야지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전에 이제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위법에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을 펼치거나 이 사람들의 능력은 결국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완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렇게 맡으셨는데, 기획재정위원회의 어떤 주요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경기도에는 그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14개 상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선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감사관,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으로서는 경기연구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의회는 아시다시피 그 78대 78 도의원의 숫자거든요. 그 상임위원회에서도요 7대 7입니다. 이는 양당 간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요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완전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당의 부위원장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서 수시로 대화도 하고 또 조정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들이 간에 친교를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어떤 의정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회는 이전에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전부 장악했던 상황과는 달리 78대 78이라는 황금 분할로 말 그대로 균형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구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뜻이 구현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간의 일당 체제 하에서 왜곡되거나 외면되거나 했던 지방자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협치의 정치를 구현내면 물론 지역을 살피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서며 저는 일 잘하는 김비서가 반드시 일 잘하는 도의원이 기준이 되겠다라는 안양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 잘하는 김비서. 네. 굉장히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김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안양시에서 정무 비서, 비서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수로 따지면 한 12년 정도 정무비서로서 그러다 보니 뭐 안양의 민원은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우리 의원님입니다. 이 선택, 안양 시민의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 김비서로서 안양 시민을 위해서 또 1390만 경기 도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시 지역구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를 선택해준 만한 거는 제가 초중고를 다 그곳에서 나왔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만안고로 해서 자라났는데요. 특히 이제 안양 2동, 그 다음에 박달 1, 2동, 석소 1, 2, 3동은 이 원도심 지역으로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각종 혐오시설 등이 이렇게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도시의 환경이 동안구, 특히 이제 평촌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양시에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안양시 10만원으로는 영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힘쓰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인데요. 이에 신속한 진행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와 함께 그 낙후된 그 박달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일의 과천선으로 오는 그 전철이나 아니면은 송도에서 지금 현재 광명까지 오는 제2 경인 전철을 연장시켜 가지고 이런 그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될 때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번 보도도 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회사 측과 주민들과 안양시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에 지금 지루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가 상당히 지금 뭐 사회 이슈화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수건 사업을 경기도와 안양시 그리고 그 주민들 그리고 그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그 회사 이 사자가 좀 이렇게 공동의 좀 그 대화의 장애를 끌어내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네. 보면은 안양 2동 그리고 박달 1, 2동, 석수 1, 2, 3동을 지금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가장 관심 우선적으로 지역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관심이 바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울건 없는 박달재가 아닌 정말 스마트밸리 박달동이 꼭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유,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래야 박달동 주민들도 더 좋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2 경인 전철이라든가 또 연현마을의 그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 이거는 지금의 현재보다도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이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우리 김 의원님 재임 동안에 이전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안양예술공원 그 고가차도 철거 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네네. 그건 잘 어떻게 진행은? 사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 안양시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 철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그 업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그 철거 문제에 대한 그 용역을 줬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무해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상당히 만약에 그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좀 안양시에서 좀 타당성에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저쪽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이렇게 그 금천으로 떨어지는 뭐 외곽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왜 우리가 지금 그 제한 속도를 산업도로가 전에는 80km였는데요. 지금은 60k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업도로 중간중간에 이 보행자 횡단보도가 지금 2군데나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그 어떤 거기 그 고가차도가 상당히 노후도 됐지만 그 주변 상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안양 예술공원으로 진입되는 그곳에 정말로 저렇게 보기 흉한 고가도로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저거는 반드시 좀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내가 걸었고요. 조만간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고가도로 철거에 좀 앞장서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긁어주시는 수건 사업을 아무쪼록 그 수건 사업 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보다는 우리 김철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안양 지역 상담소를 굉장히 많이 또 방문하고 지역 상담소에서 많은 민원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역 상담소에 가면 김철현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역 상담소에 가서 많은 민원도 듣고 청취하고 또 해결도 하고 그러는 의원이 바로 김철현 의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설 명절 이제 구정도 지났고 그런데 자 2023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김철현 도의원님께서 어떤 포부도 있을 거고요, 소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구인 안양 시민들에게 2023년도 새해 덕담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 시민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지역에 봉사할 새 일꾼들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시작의 해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10월 29일 참사를 비롯한 많은 사건 사고로 모두가 힘들고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개묘년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검은 토끼가 상징하는 풍요가 경기도 곳곳에서 도민 한 분 한 분 또 우리 안양시민 삶 속에 피어나고 넘쳐나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도민 화이팅! 안양시민 화이팅!